데드라인 같은 건 절대로 정해놓지 마라. 그거 인생 50대까지밖에 못 살던 시대의 법칙이다. 오랜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알아간다는 즐거움, 그리고 내가 이제 세상을 볼 수 있다는 그런 의미, 보람 이런 게 있어야만 장기 투자할 수 있는 거예요. 투자에서 제일 중요한 건 소망이 있어야 돼요.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살기 위해서 행복한 거예요. 것만 보시면은 오늘 볼 거 다 보신 것 같아요. 우리나라 노인분들이 그렇게 열심히 사시고 그렇게 자식을 위해 희생하시고 그렇게 헌신적으로 사셨는데 왜 무만감에 시달리는가 봤더니 그분들이 여정으로서의 인생에 너무 생각과 그 다음에 자원을 안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이 다 출가하고 이제 자식과의 관계도 끊어지거나 아니면 더 이상 내가 이룰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가진 건 무형적인 게 없고 유형적인 것만 있는데 그게 없어지니까. 네. 그러니까 무만감이 오거든요. 그런데 그런 투자에 대한 그 철학이 있는 분들은 성공을 해서 철학이 생긴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만들어진 철학이 자기를 더 즐겁게 하는 거예요. 네. 이건 절대로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가 어느 정도 삶이 후반부에 들어가서 그 후반부가 그런데 이제는 다 나중이잖아요. 예전에는 50대, 60대에 왔는데 이제는 90대, 100세, 110살에 그 후반부가 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훨씬 더 차이가 커질 거라는 거예요. 훨씬 더. 투자를 내가 성장하는 도구로 생각하셔야지 그냥 그저 최종 종착점으로만 보시면 재미도 없을 뿐더러. 왜? 여정이 재미가 없으니까. 여정의 개념이 없으니까. 오로지 목적지만 가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부산을 간다고 했을 때 서울에서 만약에 운전을 하고 간다 그랬을 때 부산 간다라는 것만 생각하면 그 운전하는 5시간 얼마나 재미없어요. 근데 야 옥천육에선 뭘 먹고 중간에 대전쯤에선 혹은 동대구쯤에서 살짝 따바져 나가서 또 맛있는 거 사진 뭐 이렇게 찍고 이게 여정이잖아요. 여정. 투자를 좀 여정의 개념이 들어가게 만들어줘야죠. 와, 정말 중요한 이야기네요. 어떻게 보면 진짜 이것만 보시면은 오늘 볼 거 다 보신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해요. 왜냐면 저도 약간 좀 지금은 조금 고쳐가고는 있습니다만 성격이 되게 급한 편이었거든요. 지금 정말요? 되게 뭔가 목적지향적이고 내가 목표로 한 건 달성을 해내야 되고 막 그런 성격이었는데 돌아보니까 내가 그 과정을 되게 즐기지 못하는구나. 어떤 분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즐기는 자는 그 누구도 이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즐기는 게 어디서 일단은 목표를 달성해야지 되게 막 성급했는데 특히 투자에 있어서는 그 여정을 좀 봐야겠네요. 그러니까 그 두 말도 사실은 상충된다는 말이기보다는 이게 서로 수면의 위아래 같이 다른 각도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목표가 투자 열심히 수익률 보시는 분들은 인생의 목표가 뭔가요? 라고 하면 행복하기 위해서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심리학자들이 저희들이 무슨 말씀이세요? 행복은 목표가 아니라 도구인데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살기 위해서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 롱런하고 버티는 거죠. 그래서 금지약물 복용하면 안 되는 이유가 훈련 안 해도 근육 생겨서가 아니라 금지약물 복용하면요. 도핑 테스트에서 적발되면 안 되는. 금지약물 복용하면 마음이 행복해져요, 바로. 금지약물을 복용하면? 네, 그게 금지약물의 첫 번째 효과예요. 그런데 그게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냐면 그 다음날 이 선수만 다른 선수들이 못 견디는 혹독한 훈련을 견뎌요. 그러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중간중간에 행복하고 과정과 여정을 즐겨야 되고 그러니까 투자도 오랜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알아간다는 즐거움 그리고 내가 이제 세상을 볼 수 있다는 그런 의미, 보람 이런 게 있어야만 장기 투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스스로의 어떤 진짜 건전한 도핑이 그 과정을 즐기는 하나하나의 행위가 되는 거네요. 하나하나의 생각. 그러니까 그러면 옆에서 볼 때 뭐냐면 즐기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사람들은 난 안 즐겼어 라고 얘기를 하지만 본인이 해나가는 과정이 있죠. 그러니까 예전에 왜 우리 그 서장훈 씨가 즐기는 자를 이길 수 없다. 다 뻥이다. 저 100% 동의합니다. 얼마나 힘든데요, 훈련이. 맞아요. 훈련 힘든데요. 그걸 어떻게 즐기느냐. 절대로 즐길 수 없죠. 일을 즐길 수는 없어요. 공부를 즐길 수 저 한 번도 공부 재미없어요. 재미인 적 없어요. 근데 그런 서장훈 씨조차도 그걸 이겨내기 위한 에너지가 어디서 나왔냐면 훈련과 훈련 사이에 있는
행복한 작은, 소박한 작은, 하지만 의미 있는 그런 경험들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계속 자기가 발전해 나가고. 그렇죠. 네, 네. 어떤 슈팅 성공률이 높아지고 그렇죠. 이런 걸 통해서. 그런 것 보람을 끊임없이 찾았던 거죠. 그래서 다 맞는 말이에요. 서장훈 씨 말도 맞는 얘기고, 즐기는 자를 못 이긴다도 맞는 얘기예요. 예. 다 맞는 얘기예요. 근데 투자가 그렇게 길게 되기 위해선 그런 즐겁다라는 표현을 하셨지만 그런 의미들이 있어야 돼요. 중간중간에 한 몇만 개가 있어야 돼요. 네. 맞습니다. 이거를 의도적으로 어떻게 뭐 만들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도 이제 주변에 투자 잘 하시는 분들, 큰 부를 일구신 분들 보면은 그냥 투자 자체가 재밌대요. 밤새서 막 기업 분석하는 게 그렇죠. 재밌대요. 근데 그 결과는 정말 우리나라의 그 어떤 경제 전문가 못지않은 경제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렇죠. 근데 그 경제에 대한 얘기를 하시다 그 옆으로 딱 이제 사회, 종교, 역사, 어떻게 이게 다 따로 돌아가요. 다 맞물리죠. 예, 붙으니까 투자를 오랫동안 하는 분들은 역사 선생님을 시켜도 잘할 것 같고, 이분은 웬만한 철학자 못지않게 어떤 그런 것도 알고 있고, 이런 게 그 자연스럽게 같이 가는 거죠. 하나의 거대한 하나의 소사이어티, 사회처럼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런 지식들이나 정보들이. 네. 진짜 중요하다. 저도 조금 항상 시야를 넓혀야 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표를 향해서 빨리 달리면 빨리 달릴수록 시야가 좁아지지 않습니까? 네. 자동차 운전할 때도 속도가 빨라질수록 저 앞에밖에 안 그렇죠. 보이는, 주변을 네. 못 보게 되는, 인생도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네요. 뭐 저도 뭐 인생을 많이 오래 살아보진 저요? 않았지만, 예. 확실히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네. 꼭 이제 이건 저도 같은 문제로 힘들어했기 때문인데 데드라인 같은 거 절대로 정해놓지 마라. 몇 살 때까지 뭐 한다 이런 거 절대 하지 마라. 예. 그거 인생 50대까지밖에 못 살던 시대의 법칙이다. 예.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 제가 그 대학교 다닐 때 나는 26까지 꼭 석사학위를 받을 거야. 이랬더니 그 과정이 무너지고 퀄리티가 떨어지더라고요. 제 석사학위 논문부터 시작해서 다 떨어지더라고요. 이게 투자로 따지자면 뭐 몇 살까지 1억 모을 거야, 몇 살까지 10억 모을 거야 이런 거. 네. 그러니까 그 데드라인이 뭐 너무 데드라인이 없는 사람도 데드라인 개념이 없는 사람도 문제겠지만 평균적으로 그리고 확률적으로 한국 사람들은 이 데드라인을 너무 많이 그리고 구체적으로 설정해 놓은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꿈이랑 목표랑 혼동하지 마라. 꿈은 네가 하고 싶은 무언가고 목표는 네가 하고 싶은 행위를 위해서 네가 가야 되는 지점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이건 투자는 좀 별개일 수도 있는데 어떤 임원분한테 혹은 뭐 부장님한테 기업에서 꿈이 뭐예요? 라고 꿈이 어떤 꿈을 가지고 있어요? 했더니 네, 저는 임원 되는 게 꿈입니다. 그럼 제가 맞죠. 예, 아니 어떻게 임원이 꿈이에요? 임원 돼서 뭐 하고 싶은지가 꿈이지. 동사가 꿈이에요. 행위가 꿈이어야 돼요. 행위가. 예. 그런데 그 지점이 꿈이잖아요. 데스티네이션이죠, 여전히. 그 지점이 꿈이면 거기까지 가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건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속도밖에 못 내는 거죠. 그 과정에서 성장도 안 되고 퀄리티가 안 되고. 그런데 건물주가 되는 건 꽤 괜찮은 목표라고 봐요, 저는. 건물주가 되는 건 꽤 괜찮은 목표인데 문제는 건물주가 되면 뭐 하고 싶은지가 그게 꿈이거든요. 그러니까 꿈만 있는 사람은 허황되죠. 근데 목표만 있는 사람은 굉장히 무망해져요. 예. 꿈만 있는 사람은 성실해지기 어렵고 목표만 있는 사람은 성실한데 또 무망해져요. 예. 혼란스러운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목표만 있는 사람들이 하고 싶은 행동이 없고 오로지 그 지점만 있는 사람들이 자꾸 그 시야가 좁아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데 그런 분들은 그러니까 그 지점에 도달해서 이제 새로운 일을 하지 못하니까 그 지점에 도달하고 난 다음기 전까지 했던 행동들을 여전히 못 버리고 고집을 피워요. 큰 부자 되고도 여전히 좀 심할 정도로 돈을 안 쓰는 분들. 왜 돈을 안 쓰는 방법으로 여기까지 왔으니까. 왜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굉장히 큰 그 소위 말하는 강남의 큰 부자가 큰 돈 가지고 있는 물론 전혀 안 그런 분 정말 좋은 분들도 많이 제가 아는데 네. 강남에 정말 높은 건물 가지고 있는데 정말 사람들한테 매몰차고 인색하고 네, 인색하게 구는 사람들. 네. 본인도 자기가 왜 그런지도 모르면서 계속해서 자기만의 이유를 대는데 그분이 왜 그러냐면 하고 싶은 게 없으니까 그 위치까지 오게 되는 동력을 계속 사용하는 거예요. 이젠 다른 행위들을 해야 되는데. 다른 행위들인데. 근데 위치가 없는 거죠.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었거든요. 투자에서 제일 중요한 건 소망이 있어야 돼요. 소망이.
유태인 경제교육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글쎄 모르겠어요. 우리 눈으로 보니까 그걸 못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걔네는 위시리스트를 만들게 해요. 소망을 만들게 하고. 어릴 때부터. 그렇죠. 예. 저는 저랑 친한 유태인 심리학자는 거의 책 한 권을 어렸을 때부터 그냥 있으면 쓰는 거예요. 엄마가 그랬대요. 마이클, 너 100불 생기면 뭐 할 거야? 그러니까 어린아이한테 자기한테 100불은 그러니까 계산이 안 되는 돈이었대요. 그래서 100불이 뭐예요, 엄마? 그랬더니 1달러 알지? 네 1달러 많은 걸 살 수 있죠. 사탕도 7개나 살 수 있고 그게 100개가 있는 거야. 세상을 다 가질 것 같더래요. 그래서 막 썼대요, 자기가. 무려 2페이지를 썼대요. 그때 글을 처음 쓰기 시작하니까. 100불 가지고 하는 거죠. 그게 자기 위시죠. 다음 해가 되니까. 그때는 뭐 다 그냥 뭐 사고 싶은 장난감들이 그렇죠. 위시리스트일 거 아니에요? 그래도 뭐 나쁘진 않은 거예요. 그렇죠. 나쁘지 않은 거죠. 예. 어린아이가 그럼 뭐 생각해보세요. 뭐 어린아이가 뭐 세계 평화를 원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가을쯤 되니까 한 몇 달 지나니까 엄마가 그걸 500불로 올려주더래요. 500불 가지고 써봤대요, 자기가. 그거는 준 게 아니고. 아니, 이게 생긴다면. 생각만. 예. 그거야 뭐 대학교 다닐 때 만불도 가능하죠. 예, 만불. 그래서 얘가 대학원 왔을 때 저를 만났는데 책 한 권이 있는데 다 책을 깨끗이 인쇄된 게 아니라 하나씩 뭐 이렇게 집어넣은 거죠. 걔가 대학교 때까지 그 장난을 이제 친 거예요. 어머니가 해주지 않아도. 그러니까 마지막 장난친 게 10,000불이에요. 10,000불 생기면 뭐 할까 쭉 써봤대요. 이게 습관이 생겨서. 그러니까 걔는요, 오늘 당장 복권에 당첨돼도 파산 안 되는 애예요. 왜? 위시리스트가 있으니까. 위시리스트가 있으니까. 저는 그게 유태인 경제교육의 가장 큰 본질이라고 봐요. 네, 그러니까 위시, 소망이 있는 사람, 하고 싶은 일이 있는 걸 만들어주는 거죠. 돈을 통해서. 그 내용을 떠나서요. 그 위시리스트의 내용의 어떤 질적인 거나 너 왜 이런 거밖에 생각을 못해? 우리 부모님들 아마 그럴 수 있거든요. 왜냐면 그게 위시리스트 한번 10개 적어봐라 했는데 여기에 뭐 장난감 사고 미니카 사 이러면 등짝 맞는 거지. 야, 너 이 새끼야 이런 거밖에 생각 못해. 그 내용은 상관 전혀 없죠. 근데 그게 어른의 언어로 변화가면서 점점 동사가 거기서 행위들이 나오잖아요. 행위들. 그러니까 돈은 거기에다가 그 행위를 더 크게 만들어주는 증폭제죠. 건물주라는 명사랑은 구별이 완전히 되는 거죠. 저랑 비슷한 또래의 아주 큰 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을 꽤 알잖아요. 근데 그 행위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은 부자이기 때문에 오히려 행복한 거예요. 부자이기 때문에. 근데 많지는 않죠. 많지는 않은데. 소망이 있으니까. 네네네. 소망이 있는 사람이 생겨야 돼요. 그래야 투자를 여정으로, 철학이 이런 과정으로 다시 만들어내거든요. 제가 여기서 뭐 교육 문제까지 갑자기 제가 막 얘기를 해서 너무 죄송한데. 너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아이의 소망을 나는 어떤 걸 소망하는 사람이고 어떤 행위를 하고 싶은 사람인가를 만들어 놓는 게 가장 우리나라에서 필요한 일입니다. 그것부터 먼저 해야 돼요. 이걸 살아가면서 하나씩 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누군가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다. 난 그 소망을 가지고 있다. 그럼 이분은 투자를 하는 목적과 투자라는 과정이 계속해서 의미가 있게 되죠. 그렇죠? 근데 나는 무언가 분석하는 일을 해보고 싶다. 그럼 그분은 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또 자기의 관심사에 맞는 일들을 해나갈 수 있게 되겠죠. 네. 동사형으로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를. 근데 원래 우리나라 한국어가 동사 위주 언어거든요. 그러니까 서양은 부모가 이건 애플, 이거는 사과, 이거는 책상, 이거는 의자 이렇게 명사로 가르치는데 서양 연구자들 눈에 한국어가 너무 재밌는 언어라는 거예요. 왜냐? 한국어는 동사가 다양해서 동사로 가르쳐주죠. 이건 먹는 거야, 이건 입는 거야. 이거 번역하기 되게 어려워요. 이건 food, 이건 cloth, 이게 아니라 우리는 먹는 거야, 입는 거야. 그래서 이게 앨런 마크맨과 바바라 트베스키 같은 아주 아동 인지 발달에서 기사성 같은 연구자들이 한국 언어가 제일 동사형이다. 제일 동사에 가깝다. 근데 우리는 지난 몇십 년 동안 가장 명사화된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들었던 거죠. 바꾸면 될 것 같아요. 뭔가 되게 이제 좀 성장 위주의 목적 지향성을 가지고 좀 빠르게 달려왔다 보니까 주변이 좀 보이지 않았던 이제는 확 한번 또. 근데 또 우리나라는 또 바꿀 때도 잘 바꾸니까. 그것도 이제 목적을 가지고 확 바꾸죠. 그런가? 또 그러니까 그렇네, 진짜.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변화하는 과정도 여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제 같이 좀 생각을 많이 다양하게 해봐야 되는데 그것도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진짜 이 말씀 오늘 교수님 정말 잘 뵌 것 같아요. 그럼 이거 하나 먹어도 되나요? 드세요. 아니, 근데 솔직히. 당 떨어졌어요. 그 철학 부분, 아까 무망감하고 의미, 소망, 데드라인,
드는데 솔직히 조금 울컥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왜냐면 저는 그 데드라인에 되게 치이면서 살아왔거든요. 기자 생활만 이제 10여 년 하다 보니까 하루하루가 데드라인 있잖아요. 그러셨겠다. 시간 단위로 쪼개야 되고 점심 때는 누굴 만나야 되고 몇 시까지 기사 마감을 해야 되고 몇 시에 방송 들어가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도 가끔 두 가지 꿈을 꾸거든요.